2-2-1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페이지 풀어볼 겁니다. 물질의 자성까지. 73번 문제부터 보면 그림과 같이 점 O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기의 조건만을 변화시킬 때 O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는데,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반지름 R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지지. 전류 색이 증가하면 자기장 색이 증가하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다음 74번 문제 봅시다. 작년 수능 문제네요. 다음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실험인데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자침과 나란하도록 실험 장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 직선 도선하고 나침반의 N극이 나란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기 지구 자기장 방향 쪽으로 놓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구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세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침반의 N극이나 혹은 자석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최종적인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스위치를 닫고 자침의 방향을 관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상황이고요.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흘려서 나침반의 자침의 방향을 관찰하는 겁니다. 다는 가의 상태에서 가변장의 저항값을 변화시킨 후 다시 스위치를 닫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라는 가의 상태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를 흐르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요 나다라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나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이 됐는데, 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침반의 N극이 향한 요 방향 있죠? 요게 최종적인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자기장은 이제 합성 자기장으로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변하지 않죠. 요 도선, 이 나침반의 N극과 도선이 나란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도선과 나란한 방향이 요 지구 자기장 방향이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야지 요 두 개 합쳐서 이제 요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왼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 나침반은 도선 아래에 있거든요. 도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 자기장이 도선 아래에서 왼쪽 방향이 되려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노?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면 되죠. 예, 그럼 오른손의 엄지를 위로 향하게 하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도선 아래쪽에서는 왼쪽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기울은 거꾸로 해놨네.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 방향이다. 일단 니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 지구 자기장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지구 자기장은 변화가 없는데 합성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만큼 돼야 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 네. 그러면 전류가 세진 거죠. 네, 여기. 그래서 가변장의 저항값을 줄여서 전류를 증가시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전류가 작죠. 예.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보면 전원장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연결된 집게를 서로 바꿔 연결한 후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했는데 요 기역의 결과로 이건 라가 되겠죠. 라의 결과를 보면 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이제 요 방향이 되었어요. 그 말은 이제 지구 자기장은 변화가 없죠. 요 방향을 향하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가 되었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가 되었다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꾼 셈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으로 적절하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됩니다. 예. 75번 보죠. 수능 문제네. 자,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선 PQ가 점 A, B, C와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C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네요. 철수 아니고요. 방심했지. 왜? 물어보니까 우리 학교에는 철수가 없다며. 철수가 다 철수해가지고 철수. 영희도 없고 민수는 좀 있더라. 민수요. 민수. 아 민수요. 아 한계인 씨. 자, 이 영희. 자, 요 전류에 의한 C 지점의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도선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지 자기장이 0이 되겠죠.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 C점까지의 거리가 3대 1이죠. 그럼 얘가 3대 1이니까 얘도 3대 1이 되어야지 전류의 크기가 같고 자기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류 대 여기 흐르는 전류가 3대 1이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3분의 1 I가 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물어보는 거 볼까요? 기역 전류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맞죠? 그다음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큽니다. 3배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도선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A점과 B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크기가 같습니다. 거리가 같으니까. 근데 C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A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B에서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네요. 그러면 얘는 빼기를 해야 되죠. 얘는 더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세기에서 얘는 빠지고 얘는 더해지니까 얘가 자기장이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A에서가 B에서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기니가 답이 됩니다. 기니라는 나라가 있더라고. 기니피그. 요게 그 나라 국기예요. 기니. 좀 애매하지. 빛의 삼원색도 아니고 색의 삼원색도 아니고. 뭐라고? 진짜 신호등이네요. 그러네. 오. 1958년에 독립을 했던데. 얼마 안 됐네. 김치 단무지 게임. 자, 7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인구가 1000만이나 되더라고. 서울 하남.
자,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고정된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도선 PQ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P, IQ이고요. 종이면의 점 AB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A는 PQ와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 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B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B점을 한번 보면요. 요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최종적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최종적으로 되고요. 미쳤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 해놓고 잠시만. 진짜 나올라 몰라. 코가 간질간질했는데.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다음 맞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A하고 B점은 자기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지? 그럼 최종적으로 방향이 요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I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요 방향이고 IQ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이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IQ가 더 크죠. 드립 생각 중에. IQ 그 IQ 검사. IP. 소리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 A점에서 최종적인 자기장 방향이 B지점하고 반대 방향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 IP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A점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IQ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A점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근데 요 두 개가 합쳐서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요게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같으니까 전류가 A가 더 커야 되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Q 사이에는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하고 Q 사이는 요 사이거든요. 근데 요 사이는 지금 얘가 전류가 더 큰데다가 얘하고 거리가 얘보다의 거리보다 더 가깝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얘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하고 Q 사이는 모든 지점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오히려 자기장이 0인 지점은 P하고 A 사이 어딘가가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P에 흐르는 전류가 더 약하니까. 그럼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 영역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얘를 기점으로 요 영역은 전부 다 합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이 0인 지점을 기점으로 이제 그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까운 녀석이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전류가 약하니까 지배하는 영역이 더 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또다시 기니가 답이 된다. 신호등이 답이 된다. 7땡 17번 땡잘 4주. 제 영인데. 지금인가. 자 77번 문제 보면 이것도 수능 문제네. 수능 문제가 오늘 많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XY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고 점 PQR은 X축상에 있습니다. 표는 PQ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보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크고
그다음 R에서 자기장 방향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네요. 이 조건을 보고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우선 저는 처음 주목한 게 이제 요거예요. 보통 자기장이 0인 지점에서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Q 지점의 자기장이 0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요 지점이 자기장이 0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면 Q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큽니다. 2배죠. 거리가 2대1인데 자기장의 크기는 같으니까 전류의 비가 2대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의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A가 더 크다라는 조건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I가 흐르면 여기는 I가 흐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 하나 보죠. 이번에 이제 요 조건을 한번 봅시다. 요 조건을 보면 P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B0고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P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기장이 0인 지점을 기점으로 이 부분은 A가 지배하는 영역이고 A가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고 여기는 B가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는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는 셈이고요. B에도 그럼 아래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EI, I 뭐 이딴 식이 되겠죠. 다른 색깔로 좀 해놓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몇 개가 해결이 될 겁니다. A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B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큽니다. 그럼 R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한번 구해볼까요? R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요 두 효과를 합치면 역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 P점하고 자기장 방향이 같죠. P점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기니가 아니고 기니 D다. 기니 A, 기니 B, 기니 C 아니고 기니 D. T형 DNT도 78번 문제 봅시다. 78. 욕하는 거 아니다. 78번 문제. 78. 잘 잔다. 응? 아, 다 안 자지. 그냥 엎드려서 눈 감고 있을 뿐이지. 다 물어보면 잠은 안 잤다 그래.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요. 시험이 오늘 지각 안 해서 눈 감고 있는 거지. 아, 지각 안 해서 피곤하네 지금. 너무 일찍 일어나. 너무 일찍 와가지고. 평소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자, 78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A인 원형 도선 A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BC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AB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0, I이고 A의 중심 P에서 자기장은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비웃는 것 같다. 지향이 비웃는데 방금. 예, 잠이 안 와? 화가 나서? 그렇다면 내가 의도한 대로 되고 있는 거다. 다음 시간에 잘 거라서 이번 시간 안 자도 돼요. 왜? 다음 시간도 자고 이번 시간도 자면 되지. 시험이 심할원 시간에 방학이기 때문에 안 자요. 그럼 4시간도 반항하고 있는 거. 아유, 방학 심해져요. 심할원 시간. 안 했는데요. 와, 진짜.
보자. 여가 자기장이 지금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알았어. 자, 그럼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보니까 역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네. 그럼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반드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지 합쳐서 0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 보면 P에서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조미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고요.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요. 그 I와 I0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요 P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다라는 조건. 요거를 써보면 되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요 두 개 합친 거하고 요게 크기가 같다라는 식을 써보면 되죠.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에 의한 자기장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이죠. 그래서 비례상수가 다릅니다. K'이라고 두고요. A분의 I0 이렇게 되겠고, 요게 요 자기장입니다. 요 녀석에 의한. 그다음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있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거리가 2A죠. 따라서 더하기 K의 2A분의 I0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얘는 이제 방향이 이제 요 방향이고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거리가 3A입니다.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이고요. 그래서 K의 3A분의 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양변에 곱하기 K분의 3A 하면 I가 되겠죠. 우변이. 그럼 I는 요 파란색 부분이 2분의 3I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정리해보면 K분의 K' 곱하기 3I0가 됩니다. 어쨌든 요 것을 보면 얘는 얘보다는 크죠. 얘는 2분의 3I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만큼 더해지니까. 그래서 I는 2분의 3I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틀렸다. 또 등장했네. 기니. 네, 한 번이 답입니다. 오늘은 기니가 제일 많다. 79번 보도록 합시다. 79번.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점 O인 세 원형 도선 ABC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표는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기억부터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첫 번째 줄 볼까요? A에만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방향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A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A에 의해서 O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크기는 B0고요. D0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죠? 다음 실험 2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험 2 한번 볼까요? 실험 2는 얘는 그대로 흐르고 있고 얘가 추가로 흘러요. 그랬더니 합성 자기장이 0.5 B0로 들어가는 방향이 됐습니다. 그럼 A에 의한 건 나오는 방향이니까 B에 의한 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합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0.5 B0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1.5 B0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합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0.5 B0가 되죠.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보면 IB보다 IC가 더 크다 했는데,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실험 3을 한번 봅시다. 얘랑 다 합쳐서 다시 원래 상태랑 똑같아요.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예요. 그 말은 요 IC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1.5B0가 되어주면 요 파란색하고 초록색 상쇄돼 가지고 나오는 방향으로 B0 되죠. 그 말은 IC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IC에 의해서 O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와 IB에 의해서 O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거리가 더 멀잖아.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는 것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왜냐면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K'의 R분의 I니까 요게 같다라는 것은 이제 얘가 먼 쪽이 전류도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죠? 기니 D 5번이 답이 됩니다. 기니 A, 기니 B, 기니 C 아니고 기니 D 80번. 다 철저히 대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 너희끼리 이게 서로 상부상조했나? 네. 기벤테이크죠. 나는 저는 자, 80번 학생이 읽었지.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직선 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각각 플러스 Y, 플러스 X 방향이고 세기는 I입니다. 점 P와 Q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같고,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점 P와 Q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같고 방향도 같고요. 그다음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거야. 요 전류 I.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전류 I가 흐르는 곳과 거리 D만큼 떨어진 지점에 자기장 세기가 B0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류 I가 흐르는 도선과 거리 ED만큼 떨어진 지점은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B0가 되겠지. 3D만큼 떨어지면 3분의 B0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점 R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저도요, 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일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냥 플러스 Y 방향으로 IC라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막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이 방향인 거고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면 아까 그 조건이 있었죠.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식을 쓸 겁니다. 이때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C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해가지고 더할 겁니다. 이렇게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이제 요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A하고 B에는 전류 I가 흐르니까 A하고 B는 전류 I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요 B0로 다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의 크기를. 근데 IC는 문제죠. 그래서 IC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임의로
전류 IC가 흐르는 곳과 거리 D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BC라고 두고 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러면 C로부터 거리가 2D만큼 떨어진 곳은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BC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지면을 뚫고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충 봐도 P점의 자기장이 A에 의한 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요. B에 의한 것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둘게요. 방향을 플러스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점 한번 볼게요. P점. A에 의한 자기장 먼저 보면 전류 I가 흐르는 곳과 D만큼 떨어졌으니까 B0겠지. B0고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플러스 B0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P점에 생기는 자기장도 역시 전류 I가 흐르는 곳과 D만큼 떨어졌으니까 B0고요.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플러스 B0가 됩니다. 근데 C에 의한 자기장은요,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2분의 BC가 되겠죠. 크기는. 그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점의 자기장 한번 보겠습니다. Q점의 자기장은 일단 A에 의한 것은 전류 I가 흐르는 곳과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B0가 되면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플러스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 D만큼 떨어졌으니까 B0,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냥 BC고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기역, 요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은 니은과 같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B0 빼기 2분의 BC는 2분의 3B0 빼기 BC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BC는 마이너스 2분의 B0가 되니까 BC는 마이너스 B0가 되죠. 마이너스 B0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잡았던 것과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그럼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같죠? BC하고 B0하고.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거리 D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B0, BC라고 뒀잖아요. 그럼 I하고 IC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I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R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R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럼 R점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 I고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B0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B0가 되겠고, 그럼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일단 2D니까 크기는 2분의 B0.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R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I로부터 2D만큼 떨어졌으니까 크기는 2분의 B0. 그리고 전류가 아래쪽으로 오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역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B0. 그래서 다 합치면은 2B0가 되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여기에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